예, 시민 여러분, 저희는 평화 통일을 위해 고민하고 실천하는 직장인 모임 평화통일 시민행동이라고 합니다. 오늘 361차 수요 평화 촛불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한 주간의 한반도 평화 관련 뉴스들을 소개해드리는 시간을 먼저 갖도록 하겠습니다. 한 주간의 한반도 평화 관련 뉴스들을 살펴보는 수요 평화 뉴스 시간입니다. 9월 18일부터 20일까지 남북 정상회담이 개최되는데요. 문재인 정부에서 북핵 폐기대 보상의 프레임으로 몰아가는 그런 발언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 발언들에 대한 문제점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요, 미국이 북한에 대한 적대 행위들을 그대로 둔 채 북한이 먼저 완전한 비핵화를 해야 한다는 주장들이 나오는데요. 미국이 여전히 취하고 있는 적대 행위들에는 무엇이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마지막으로는 판문점 국회 비중 과연 맞는 방안인지 한번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황남순 평화통일 시민행동 사무국장님 모셔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그럼 하나하나 살펴보겠습니다. 문정인 외교안보특보가 지난 7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강연회에서 북한이 미국이 원하는 보상은 정치적 보상, 군사적 보상, 경제적 보상이라는 언급을 했습니다. 문재인 정부는 북한의 비핵화에 대한 보상을 언급하면서 북미 회담의 내용을 왜곡하고 있습니다. 네, 문정인 특보는 미국이 북한의 핵물질, 핵탄두를 선제적으로 20개에서 30개를 반출해 폐기하라는 요구가 있었다라는 이야기를 하면서 네. 이것이 미국의 파격적 양보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네. 또한 미국이 얼마나 보상을 해줄 수 있느냐도 문제라면서 북한 체제 안정과 수교를 핵심으로 한 정치적 보장, 북한에 대한 불가침 보장, 체제 완화를 비롯한 경제적 보상을 이야기했습니다. 네. 이와 같은 발언들은 북미 회담의 본질을 흐리고 있는데요. 그렇죠. 북미 회담은 비핵화를 하면 보상해 주겠다라는 내용이 아닙니다. 네. 북미 간 상호 신뢰 구축을 통한 새로운 관계를 구축하겠다는 내용으로 이를 통해 한반도의 영구적 평화 정착과 비핵화를 이루겠다는 내용입니다. 북미 서로 간의 적대 행위를 중단하는 조치들을 보상으로 표현하는 것은 잘못되었죠. 네. 유엔 제재 해제나 미국의 군사 행위 중단은 북미 간 협상을 이행하기 위한 당연한 조치입니다. 네, 문재인 대통령도 이와 같은 발언을 했는데요. 지난 7월 싱가포르를 방문했었죠. 김정은 위원장이 비핵화의 약속을 지킨다면 자신의 나라를 번영으로 이끌어 나갈 수 있을 것이라고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네, 문재인 정부가 미국이 대북한 적대시 정책을 내려놓도록 설득하지 않는 한 네. 비핵화에 대해서 문재인 정부가 남북회담에서 할 이야기는 없습니다. 비핵화를 하면 경제적 보상을 해서 북한이 잘 살게 만들어 주겠다는 발언도 이명박 정부 시절에 핵을 포기하면 북한의 국민소득을 3,000달러로 만들어 주겠다는 내용과 흡사하죠. 네. 문재인 정부가 북미 회담에 대한 내용 이해를 제대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두 번째 뉴스 살펴보겠습니다. 미국의 대북 적대 정책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현재 북미 협상이 종전선언과 핵신고 검증으로 교착되어 있다고 하지만요. 실제로는 미국의 종전선언조차 주저하는 태도, 그리고 이조차도 북한이 먼저 핵신고 검증을 하면 그 최종 단계에서야 가능하다는 미국의 태도 때문에 북미 협상이 진척이 안 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네. 미국은 여전히 북한에 대해 세계 최대의 군사적 포위를 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것이 있습니까? 네, 먼저 군사적으로 군대와 무기들이 있습니다. 3만 명의 주한미군이 남한 땅에 배치되어 있고요. 네. 6만 2천 명의 주일 미군이 있습니다. 네. 또한 괌에는 핵무기를 탑재할 수 있는 전략무기 B-52가 6대가 배치되어 있어서 30분이면 한반도에 출격을 할 수 있습니다. 네. 한반도 해역에는 바다에 떠다니는 공공기지라고 불리는 항공모함이 수시로 이 한반도 바다에 들어오고 있고요. 핵추진 잠수함도 들어오고 있습니다. 이 병력과 미 본토의 증원 전력까지 합심해서 북한을 선제 타격하는 한미연합 군사훈련이 시시때때로 한반도에서 벌어지고 있습니다. 3월달에 진행되는 키리조블 군사훈련, 이번에 유예되었지만 8월달에 진행이 됐었던 을지 프리덤 가디언 훈련이나 한미연합 공중훈련인 맥스선더 군사훈련 등 수많은 연합 군사훈련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네, 군사적 압박뿐만이 아닙니다. 미국의 독자적 대북 제재 때문에 비행기가 북한으로 못 들어가는 경우들도 있는데요. 무슨 얘기입니까? 네, 미국 제재에 의하면 북한에 들어간 항공기는 180일 동안 미국에 착륙이 금지되어 있습니다. 네. 덕분에 지난 7월 스포츠 교류의 일환으로 평양을 방문한 남측 농구 선수들이 짐 싣는 수송기를 타고 짐짝처럼 평양에 간 일도 있었죠. 네, 정말 어이가 없었죠. 그리고 대북 제재하면 세컨더리 보이콧이라는 얘기도 많이 나오는데요. 어떤 것인지 소개해 주시죠. 네, 북한과 금융거래한 제3국도 미국이 제재한다는 내용인데요. 주권 침해적 요소가 아주 강한 제재입니다. 미국의 대북 제재와 유엔 제재는 북한과 석탄 거래를 금하고 있습니다. 네. 얼마 전에 북한산 석탄을 수입했다고 하는 한국의 업체를 미국이 제재 한 해 만에 제재해야 되네, 이런 식의 얘기들이 나왔는데요. 이것도 이 내용입니다. 네. 그리고 북한에 석유가 들어가는 것을 막고 있는 것도 있는데요. 어떤 겁니까? 네, 미국은 북한과 석유 거래를 금하고 있고 유엔은 북한이 연간 수입할 수 있는 석유 제품을 50만 배럴로 한정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이 수출 품목에 대한 신고를 유엔에 해야 되는데요. 이 조항 때문에 개성연락사무소에 들어가는 발전기, 평창 동계올림픽 때 북측 응원단이 타고 왔던 만경봉호에 들어가는 기름, 그리고 한때 논의되었었던 금강산 공연에서 사용될 기름을 생산할 발전기를 어떻게 하느냐에 대한 문제가 다 이 제재에 관련한 문제입니다. 네, 정말 많습니다. 그리고 지난 8월에는 평양에서 개최된 축구대회 참가자 151명이 방북 체류비를 안 내고 왔다고 합니다. 유엔 제재 때문에 그랬다고 하는데 어떤 내용입니까? 네, 외상으로 갔다 왔습니다. 유엔 제재 해제 이후에 지급하기로 했는데요. 또한 이 IOC 위원장이 유엔 안보리 산하 대북 제재 이후에 북한 선수들의 올림픽을 준비하고 역량을 갖춰 참가할 수 있도록 북한으로 스포츠 장비 이전을 허용해 달라고 요구했었는데요. 미국 측의 반대로 안 되는 일도 있었습니다. 네, 미국이 북에 대해 제재하고 압박하고 있는 사례들을 살펴봤는데요. 미국은 북한에 대해 군사적 그리고 경제적 압박을 가하고 있으면서 북한 보고는 비핵화를 먼저 하라고 합니다. 북한 보고 뭘 믿고 비핵화를 하라고는 하는 건지 알 수가 없습니다. 네. 예, 다음 뉴스 소개해드리겠습니다. 판문점 비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청와대가 판문점 선언 국회 비준안을 제출했는데요. 청와대에서는 판문점 선언 비준 동의안을 국회에 제출하는 것은 앞으로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정착이라는 긴 여정에서 국민적 동의를 얻어가는 과정이라고 했습니다. 판문점 선언은 국회 비준이 필요한 사안입니까? 네, 판문점 선언은 국회 비준이 필요한 사안이 아닙니다. 우리나라 헌법 60조 1항을 보면 네. 국회는 상호 원조 또는 안전 보장에 관한 조약, 중요한 국제 조직에 관한 조약, 우호 통산 항해 조약, 주권의 제약에 관한 조약, 강화 조약, 국가나 국민에게 중대한 재정적 부담을 지우는 조약 또는 입법사항에 관한 조약의 체결 비준에 대한 동의권을 가진다고 되어 있습니다. 네. 또한 남북관계 발전법 21조는 국회는 국가나 국민에게 중대한 재정적 부담을 지우는 남북합의서 또는 입법사항에 관한 남북합의서의 체결 비준에 대한 동의권을 가진다고 되어 있고 정부는 이 법에 의거하여 국회 비준을 추진하고 있는 것입니다. 네. 판문점 선언의 법적 효력이 아니라 재정에 관한 문제로 통과시키려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국회 비준은 외국과의 조약에서나 적용되는 것이죠. 우리가 알고 있는 국회 비준은 한미 FTA나 이라크 파병, 용산 미군기지 이전 등이 있었는데요. 그러나 남북은 남북 기본 합의서에서 확인하였듯이 국가와 국가 간의 관계가 아니라 통일을 지향하는 특수한 관계입니다. 네, 그렇죠. 남북이 나라를 번영으로 이끌어 나갈 수 있는 남북의 합의는 국회 비준이 아니라 국회의 지지 결의안이 필요한 사안입니다.
네, 맞습니다. 그리고 국민적 동의를 얻어가는 과정이라고 하는데요. 얼핏 보면 맞는 말 같기도 합니다. 어떻습니까? 네, 판문점 선언은 국민의 압도적 지지 속에 탄생했습니다. 절대 다수가 환영하는 이것을 굳이 국회에 몰아오는 것도 그 급을 낮추는 것이고요. 게다가 지금의 국회가 국민의 판문점 선언에 대한 지지 여부를 반영하지도 않습니다. 네, 일찍이 청산되었어야 할 자한당에게 판문점 비준을 읍수하는 모양새 아닙니까? 그렇죠. 압도적 지지 속에 만들어진 판문점 선언에 대한 불필요한 정쟁을 만들고 있는 것입니다. 네, 실제로 불필요한 정쟁들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이후 정권이 바뀌어도 남북 간 합의를 이행하는 데 있어 연속성을 갖도록 한다는 그런 이야기도 있습니다. 어떻습니까? 네, 기억을 떠올려 보면 이명박근혜 시절 6.15 14선언이 휴지 조각이 된 것은 국회 비준을 안 받아서가 아니라 정부가 북한 비핵화와 북한 붕괴론 망상에 사로잡혀 남북 관계를 끊어낸 것입니다. 네, 4월 27일 이후에도 판문점 선언 이행이 지지부진한 것은 자한당이 국회 비준을 막고 있어서가 아니라 제재 핑계 대면서 문재인 정부가 아무것도 안 하고 있어서 그런 것 아닙니까? 네, 국회 비준이 되면 저절로 유엔 제재가 해제되는 것도 아닙니다. 네, 그렇죠. 한반도의 평화와 번영 그리고 자주와 통일에 관한 남북 합의를 재정 문제로 한정 짓고 자한당과 같은 세력들에게 발언권을 주고 있습니다. 판문점 선언은 비준이라는 형식이 아니라 정부가 자주적 입장을 가지고 실질적으로 이행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오늘 수요 평화 뉴스 여기까지입니다. 한 주 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 361차 수요평화 촛불. 네. 전 날씨도 좋아지고 그리고 또 남북 간의 정상회담을 또 앞두고 있습니다. 부디 좋은 결실을 맺고 왔으면 좋겠고요. 다음 주에 더 좋은 뉴스들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해주신 분들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주에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